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마음 챙김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앱들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혹시 엠마는 이제 마음 챙김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명상을 가끔 오, 코로나 때는 더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좀 최근에는 출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못하고 있는데 명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오, 어떻게 명상을 하세요? 저는 헤드스페이스라는 그 앱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분 정도 되는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매일 아침에 10분 정도 하는 걸로 원래는 했고요. 네, 요즘엔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독은 아니고 유튜브에 공짜로 있나요? 무료로 떠다니는 한 10분짜리 딱 그 세트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저장해 놓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그 컨셉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있는 명상이죠? 그렇죠. 아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이 헤드스페이스의 창업자 앤디 퍼디컴, 앤디 목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주로 있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면 다른 분이 성우분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앤디 목소리가 좋아서 그래서 영어로 된 걸 찾아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 혹시 막 그런 내용인가요? 월요일 아침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를 너무 가기 싫은데 마음을 다잡아주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내용이군요. 네. 뭐 월요일 전에 이제 일요일에 그런 용어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일요일에 이제 내일이 월요일인데 이제 마음 다듬읍시다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너무 저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마음 챙김 앱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그래도 미국에서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미국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60년대 히피 문화? 예, 스티브 잡스도 인도나 이런 문화들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명상이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한 2000년대 중후반 정도부터 이제 마음 챙김이 좀 더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의 하나로 이제 명상을 찾았는데, 네. 이제 모바일 시대가 왔고, 이제 IT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에는 뭐 명상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클래스를 들어야 한다거나, 실제로 오프라인에 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그냥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기술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명상 앱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났고, 네. 이 명상 앱의 시초는 헤드스페이스라는 네. 곳인데요. 이게 리치 피어슨 그리고 앤디 퍼디컴 두 공동 창업자가 런던에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런던 스타트업이군요. 영국 네, 스타트업이군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 네. 근데 뭐 미국에도 지사가 있고요. 네. 다 뭐 세계적으로 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명상 앱의 장점부터 먼저 보자면은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에 뭔가 클래스를 갈 필요가 없이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되게 편안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도 얻고 행복해진다라는 심리치료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출시된 명상 앱이 2,000개 이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많다고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명상에 되게 진심이시네요, 미국. 명상의 나라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 아직 이런 게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 네. 있긴 한데 2,000개까지는 200개도 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싶네요. 한국 사람들은 자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명상보다는 뭔가 틱톡 댄스 챌린지나 이런 게 더 많은 게 아닌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스트레스가 풀리는. 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상 앱이 2,000개 이상 된다고 하고 이런 명상 산업 규모가 한 1조가 넘는 와. 규모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헤드스페이스, 네. 캄, 그리고 심플 헤빗 같은 곳들이 있고요. 보통 이런 곳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미국 앱들이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테크 기업이니까 이제 그렇죠. 약간,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헤드스페이스 먼저 소개를 네. 해드리자면 2010년에 이제 영국 런던에서 이제 스님입니다. 네. 앤디 퍼디컴은 스님이고 어쩌다가 스님이 되신 거죠. 네. 그리고 리치 피어슨이 공동을 창업을 했고 이제 누적 투자 유치가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많이 투자받았네요. 네. 그리고 되게 유명한 분들도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해요. 네. 우리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헐리우드 배우죠. 제시카 알바.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도 투자를 했고. 네. 아무래도 이런 배우분들이나 연예인분들도 이런 명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창업하게 된 이유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앤디 퍼디컴의 주변 지인들이 이제 1년 내에 각각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알코올
알코올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앤디는 네. 영국을 떠나서 좀 불교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약간 불교의 나라로. 네, 인도를 가서 이제 인도 가서. 티벳 쪽으로 가서 네네. 스님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런 그 비슷한 시기에 공동 창업자인 리치 피어슨 또한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었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피어슨이 친구의 소개로 앤디 퍼디컴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영국 런던의 어디 지역 보건소에서 명상을 그때 앤디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장소가 되게 좁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수용을 못하고 이제 클래스가 빨리 마감이 되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거를 명상 콘텐츠를 앱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게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그래도 좀 있었나 보네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영국도 특히 인도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것도 받아들였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명상 문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익숙했고, 이거를 많이 클래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게 장소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걸 많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 이제 명상 콘텐츠를 개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영국 언론사 중에 더 가디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위한 독점 명상 콘텐츠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아, 이 회사 직원들을 위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2B로, 어찌 보면 B2B죠. 개발을 했는데, 이제 바로 B2B는 바로 계약이 되니까 한 달 만에 약 5천만 원 정도 바로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니즈가 있구나를 느끼고 바로 이제 명상 앱으로 발전을 시켰고, 이제 슬로건이 하루 10분 명상을 위한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하고 싶거나 행복을 찾고 뭐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백 개의 명상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앱으로 구독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설정한 명상 단계에 따라서 진행을 하거나 이런 사용자의 심리 상태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명상 모드를 선택을 해서 명상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뭐 워낙에 아까 투자도 유명한 분들이 많이 했다고 했는데 사용자분들도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다고 해요. 뭐 영국 재무장관, 유명한 운동선수들, 그래서 정치나 뭐 경제 이런 인사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앱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협찬인가요? 협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퍼포먼스?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도 잘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꽤나 마케팅이 되겠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쓴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의사협회 등 이런 B2B로 기업과도 계약을 맺어서 명상 콘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2천억이 꽤 잘 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금제를 검색을 해보니 개인 요금이 한 달에 5.83달러 그다음에 1년치를 하면은 조금 할인해줘가지고 대략 7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내가 자주 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컨텐츠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 그래서 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뭐 한국에서도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영어로밖에 근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어로도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있고. 한국어 아까 말씀하셨던 성우분. 성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성우분도 좋긴 하지만 저는 앤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실제 스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성우분은 스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스님의 그 목소리를. 그렇죠. 또 앤디가 영국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영국 액센트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브리티시 액센트. 간지나니까. 그렇게 막 엄청 강하진 않습니다. 헤드스페이스는 이 정도이고요. 헤드스페이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캄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여기도 약간 비슷한 시기에 2012년 정도에 여기도 영국 출신이에요. 마이클 액턴 그리고 알렉스 튜가 미국에 설립한 명상 앱 스타트업이고요. 여기도 누적 투자 유치를 한 1.2조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헤드스페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ASMR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약간 앱에서 딱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뭔가 바다, 숲, 산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배경 화면을 보여주고 자연의 소리들을 들려주는 약간 ASMR 같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아까 헤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본격적인 명상? 생각을 비우고 뭐 이런 중간중간에 말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간 수련. 그렇죠. 마음 수련. 마음 수련 같은 느낌인데 캄은 좀 더 좋은 ASMR을 듣고 힐링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연간 매출이 한 2천억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잘 버네요. 역시 저도 궁금해서 또 캄의 요금제를 검색해보니 여기는 요금제가 되게 신기해요. 먼슬리 뭐 이렇게 월별이 아니라
1년은 59,000원 아니면 평생 249,000원 딱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네, 좀 요 부분이 좀 신기했습니다. 단번에 결제를 사로잡겠다. 사용자를 사로잡겠다라는 거네. 평생 요금제는. 네, 평생은 놀라웠어요. 뭐 자주 쓴다면 괜찮은 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하자면은 헤드스페이스는 좀 더 약간 케이스에 맞게 명상 단계별로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명상을 보여주는 느낌이고요. 실제로 스님이기 때문에 창업자분이 그런 거에 맞는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게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어요. 무료로 올라와 있고 좀 몇 편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고 앱에서 결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엠마의 추천을 받고 한번 넷플릭스에서 헤드스페이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봤는데 명상이 되게 약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그 아이디어가 전혀 없으니까 보통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로 좀 돼 있었던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MR처럼 좀 안정감을 주는 배경화면, 자연의 소리 이런 거 위주라서 비교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걸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명상이 저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좀 너무 현대 사회가 바쁘고 바깥에 너무 재미난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나 자신으로 포커스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들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되게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항상 뭐 일할 때는 모니터를 보고 있고 컴퓨터를 보고 있고 또 이동할 때나 뭐 쉴 때는 휴대폰을 보고 있고 아니면 TV를 보고 있고 그런 거에서 잠깐이라도 좀 멀어지려면은 명상을 하면서 좀 우리의 이제 뇌가 받아들이는 자극을 좀 줄이고 자극을 좀 줄이고 디지털 디톡스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드는 생각은 사실 유튜브에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요. 많죠. 명상 관련 뭐 채널도 있고 뭐 이런 ASMR 같은 그런 음악, 배경음악, 뭐 자연의 소리 이런 거 치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굳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돈을 내고 쓰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이 아닐까. 정리가 좀 정제가 된. 보니까 이제 그 헤드스페이스는 그 스님께서 뭐 내용을 좀 채워주고 계시고 카밍과 헤드스페이스인가 둘 중에 하나는 또 약간 이런 명상 마음 수련 관련 교육을 하시는 분이 또 약간 자문처럼 활동을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제 매출이 꽤 크잖아요. 매출이 2,000억인데 뭐 공개된 자료를 아직 찾을 수는 없었지만 둘 다 아직 비상장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영업이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들어가는 공수에 비해서 그렇죠. 콘텐츠로 만드는 게 그렇게 뭐 비용이 들진 않으니까요. 네,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귀엽습니다. 헤드스페이스는. 아, 맞아요. 귀여운 그 캐릭터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든 생각은 이제 B2B의 가능성이 좀 있는 분야다. 왜냐면은 회사들이 이제 직원들의 건강 케어는 좀 해주는 데가 많잖아요. 뭐 단체 상해보험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은 독감 주사 뭐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건강 검진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는 멘탈 케어도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멘탈 케어 측면에서 상담이라든지 명상 이런 관련된 거 제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지원해주시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아직 우리나라는 좀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뭐 IT 회사 중에서는 뭔가 심리상담 한 10회 정도 무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곳들이 꽤 있다고 해요. 네네네. 가면은 이제 그 상담하는 선생님 분과 뭐 1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아져야겠죠. 왜냐면 이제 멘탈이 건강해야 그렇죠. 일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마음 챙김이랑 약간 비슷한 결인데 저는 이제 불면증 치료 관련한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한번 가져봤는데 엠마는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한 7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주무시진 않네요. 네. 7시간이면. 네, 적당한 것 같아요. 불면증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보통 자고. 정해진 시간은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네. 가끔 뭐 다르긴 한데, 사실 머리 딱 떨어지면 자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부럽다. 네, 꿈도 안 꿉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긴 하겠지만은. 저는 약간 불면증이 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커피도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약간 이 불면증에 제가 좀 관심이 있다 보니, 이제 불면증 치료 앱을 들고 오게 됐어요.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앱이고, 이름이 솜즈예요, 솜즈. 그래서 SOMGG인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 솜이 왠지 인솜니아의 뭐 솜
병이랑 관련된 게 아닐까. 그런 지는 보통 이제 잘 때 만화에서 지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걸 붙이지 않았나라는 이제 저만의 생각을 해봤고,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제 추측이고. 그래서 이제 엠마가 설명해주신 뭐 헤드스페이스 캄 이런 게 사실 명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불면증이나 수면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수면의 질이 정신건강과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면은 그게 뭐 우울증이나 신경질적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거랑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수면이 되게 중요한데, 이 솜즈라는 앱이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최초로 이제 허가를 내준 디지털 치료 앱이라고 합니다. 에임메드라는 회사가 개발한 앱이고요. 되게 따끈따끈하게 2월 15일에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모바일 앱으로 구현을 한 거고, 불면증 치료가 보통 이제 뭐 정신과 같은 데를 가면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 뭐 수면 위생 같은 거를 교육을 해주고, 투두리스트라든지 뭐 하면 안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해주고, 뭐 수면 일기를 쓰게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지행동 치료로도 너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정말 심각한 단계인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같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약물 치료도 사실 일시적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행동을 치료하는 게 더 약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솜즈는 국내 임상기관 3곳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임상시험을 해서 통계적으로 이 앱을 활용했을 때 불면증이 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 또 플러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나 뭐 가정의학과 같은 전문가 분들께서 좀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같은 거를 자문을 좀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 생각보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이런 식약처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되게 제재를 하고 어렵게 이런 앱을 출시하는 걸 어렵게 만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꽤 많이 이 앱을 런칭하는 거를 허가를 받는 거를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시행착오 같은 게 좀 없도록 해주고, 사실 이제 이런 서비스가 나올 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미리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뭐 이거는 식약처에서 낸 기사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네. 홍보성으로 낸 기사일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이런 노력이 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솜즈 서비스를 보면은 이거는 사실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처방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의사분이랑 먼저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뭐 링크를 받아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이게 공식적인 이제 치료를 하는 서비스 앱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다운을 받을 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스크린샷 기사에 뜬 것만 봤는데, 뭐 수면 일기를 작성을 한다든지, 뭐 수면 습관 관련한 교육 같은 내용이 있고, 이제 호흡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천천히 뭐 호흡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따라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요법 같은 것들을 이제 앱으로 구현을 해놓고, 뭐 피드백 같은 거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용화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만든 회사는 이제 에임메드라는 회사는 1999년에 설립을 한 회사예요. 저는 뭐 벤처기업이긴 한데 생각보다 좀 설립을 빨리 한 편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최근에 나온 회사일 줄 알았는데 꽤 예전에 만들어진 회사고, 여기는 이제 이런 모바일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의료기기나 진단시약 같은 거 개발, 제조, 판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보험사랑 협업을 통해서 좀 사업을 확장한 편이라고 해요. 보험에 가입한 그 가입자분들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앱 같은 것도 만들었었고, 1년에 매출은 한 21년 기준으로 한 226억 정도. 영업이익은 1천만 원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약간 똔똔으로 맞춰지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 뭐 얼마나 돈이 될까? 뭐 사람은 많이 쓸까?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가 전혀 이제 수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안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별로 안 클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국내 불면증 환자 수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통상 인구의 한 20% 이상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경우가 많겠죠. 네, 국정감사 내용, 2022년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수면장애 환자가 109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어가는 수치고, 뭐 그에 따라서 진료비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진료비 같은 경우는 뭐 2021년에 2,528억 정도. 네, 그래서 이 정도 꽤 큰 비용이 또 진료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뭐 불면증 원인은
뭐 당연히 스트레스나 뭐 생활습관, 그다음에 또 노인 인구 증가가 불면증 원인이라고 하는데 약간 노안이 되면은 좀 잠이 좀 많이 못 자나 봐요. 네.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요즘 카페인도 워낙 많이 드시고 커피 많이 드시고 하니까 그런 불면증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불면증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 시장을 보면은 꽤 이게 빠르게 크고 있는 시장인데,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라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2020년에는 한 4조 정도 규모고, 네, 연평균 한 성장률 20% 정도로 예상을 해서 2030년에는 거의 30조, 이거 좀 약간 너무 크게 예측했나 싶기도 한데, 연평균 20% 성장률? 네. 그래서 뭐 꽤 시장도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실제 이제 아마 각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줘야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불면증 증상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된 국가가 미국,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빨리 네, 불면증 관련 치료 앱이 허가가 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요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비슷한 게 많잖아요. 아까 명상에서도 사실 얘기를 했지만 비슷하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게 많단 말이죠. 뭐 지금 당장 앱스토어에 불면증을 검색만 해봐도 상당히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앱들이 꽤 나오거든요. 뭐 수면 일기 쓰는 거라든지, 뭐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키세요,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오후 5시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알람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비슷한 기능은 사실 많은데, 이제 차이점이 이게 정식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느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느냐, 의사들이 치료 과정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굳이 이제 비교 가능 회사를 찾자면은 미국에서 승인받은 페어 테라퓨틱스라는 이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불면증 치료뿐만 아니라 뭐 각종 중독 치료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어쨌든 행동의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중독 치료 같은 것도.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실적이, 여기는 2013년에 창업한 회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막 놀랍지는 않다. 네, 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이 증가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이 회사의 그 영업지표, 보통 영업지표라고 하면은 얼마나 처방이 됐냐, 어쨌든 이것도 처방을 받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처방을 하고 나서 얼마나 그 환자들이 열심히 이걸 사용을 했냐, 혹은 보험을 적용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진 않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얼마나 이거를 환자들이 열심히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보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의사들이 열심히 처방을 해주고 또 환자들이 열심히 사용을 하는 게 좀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헬스케어 앱이나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기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을 보면은 이런 승인받는 거, 이런 이슈가 되게 큰 것 같고요. 맞아요. 법적인 것들. 네, 이거를 한번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제 그 다음에 매출이 쫙 올라가는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이게 뭐 많이 쓰면 좋겠지만은 이게 뭐 많이 쓰는 분들이 없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마냥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좀 그런 애매함이 있기도 해서, 사실 이런 헬스케어, 보통 이렇게 헬스케어 회사 뭐 갑자기 매출이 뛰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뭔가 어디에서 승인이 났다거나 새로운 걸 개발을 했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오르는데, 사실 이런 류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획기적인 포인트를 찾기 전에는 뭐 매출원이나 뭐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한국 회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런 법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이제 좀 더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오를 텐데, 사실 유저가 많아진다는 게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불면증 같은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클리닉 같은 데 가보진 않았지만 뭐 결국에는 만약에 이 회사가 요걸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의사들이 치료 과정에서 이걸 처방을 해주고 그다음에 처방을 받았을 때 열심히 사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뭔가 약물 치료까지 가기 전에 빨리 이제 불면증을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뭐 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유저 인게이지먼트가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이제 떠오른 게 혹시 다노라는 앱 아시나요? 네, 예전에 있었죠. 다노 서비스는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다노샵이라고 해서 어떤 다이어트 관련 식품들 파는 커머스가 하나 있었고 근데 이거보다 먼저 시작했던 거는 운동 코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온라인으로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운동 동영상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고 또 이제 코치들이 실제로 피드백도 해주고 식당도 입력할 수 있고 이런 교육 및 피드백 앱 같은 그런 앱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가 지금은 안타깝게 종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도 결국에는 서비스를 종료한 이유는 이제 너무 비슷한 무료의 서비스들이 사실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많죠.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무료 운동 동영상 같은 게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여기는 코치진들이나 이런 좀 전문가들을 또 섭외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인건비 뭐 등등등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좀 어쩔 수 없이 적게 됐다고 하는데 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처방에다가 좀 전문가의 영역, 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확실하게 엣지 있게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보험사랑 협업을 했던 거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뭔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건데 뭐 이런 걸 뭐 정부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BM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재밌는 앱들이 많네요. 네, 재밌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저희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네. 한번 가져와 봤고 어떻게 보면은 불면증이 오기 전에 미리 마음챙김 명상 앱을 통해서 예방을 그렇죠.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